인간 돼지 형벌을 비롯해 잔인무도함으로 중국의 3대 악녀에 손꼽히는 여태우. 도대체 여태우는 얼마나 잔인하고 사기했기에 3대 악녀에 오른 것일까요? 여태우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항우와 유방, 그중 후에 중국을 통일한 항고조 유방의 처로 본명은 여치입니다. 여태우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나 아버지인 여공이 동네 건달이자 부인과 자식이 있는 유부남 유방과 혼인시킵니다. 도대체 유방의 어떤 매력이 여공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각종 기록에 따르면 유방은 성격이 밝고 활발하며 신분 고하를 떠나 두루 어울리고 폐연에서 지금의 파출소장격인 정장의 취임에서는 통행세 비슷하게 받은 물품들을 남이 원하기 전에 조건 없이 주어 인기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술집에 가면 사람들이 몰리고 서로 술값을 내려 하여 매상이 평소 몇 배로 올라서 주모들도 그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관인대도하다 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여태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혼인 후 여태우는 유방의 출세 혹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아낌없는 내조를 펼칩니다. 동네에 같이 살던 제수들의 호송을 포기하고 소택지로 도망간 유방을 위해 물자를 조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다 붙잡혀 감옥에 수감되는데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유방의 거처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 유방이 팽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는 항우에게 수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인 유방이 천하를 제패하고 황제가 되자 여태우의 악행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나 위협이 되는 개국공신 한신, 팽월, 경포를 우선적으로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들은 각각 제후국 왕으로 임명되어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여태우는 한신이 모반을 계획하고 있다는 모함을 핑계로 한신과 평소 친분이 두텁던 소아에게 시켜 연회에 초청합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고 연회에 참석한 한신은 공안에 들어가자마자 군사들에 의해 포박되었고 재판 없이 바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태우는 후한을 없애기 위해 한신의 삼족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항우를 꺾는데 큰 공을 세웠던 팽월 역시 여태우에게 속아 죽임을 당합니다. 유방이 반란군 진위를 토벌할 때 팽월의 양나라에서 군사를 징발하였는데 팽월이 병을 핑계삼아 부하장수를 보내자 유방은 크게 화를 내며 사람을 보내 책망하였습니다. 이에 양왕 팽월은 유방을 찾아가 사죄하려 했으나 휘하장수 호첩이 만류하며 지금 가면 바로 붙잡히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된 마당에 반기를 들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팽월은 고민 끝에 사죄하러 가지도 않고 모반을 하지도 않으며 병을 핑계 삼아 계속 누워있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양나라의 태복이 죄를 짓고 팽월에게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자 낙양으로 도망가 팽월과 호첩이 모반을 깨하고 있다고 말해버립니다. 분노한 유방은 팽월을 낙양으로 잡아들여 직접 신문하는데요. 하지만 신문을 해도 뚜렷한 모반의 증거가 나오지 않고 또 그의 공이 워낙 컸기 때문에 유방은 팽월을 서인으로 강등해 멀리 촉당으로 유배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팽월이 억울하게 유배 가던 도중 마침 중간에서 낙양으로 가던 여태우를 만나게 됩니다. 팽월은 여태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자기나 봉토는 필요 없으니 부디 고향인 창읍으로 돌아갈 수 있게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뜻밖에도 여우는 그의 청을 들어주겠다며 팽월을 데리고 다시 낙양으로 되돌아갑니다. 팽월이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의아해하는 유방에게 여태우는 팽월은 장사입니다. 만일 촉으로 귀양 보내서 살려두시면 틀림없이 반기를 들 텐데 화근을 왜 남겨놓습니까? 곧장 죽여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신첩이 그를 다시 데려온 것입니다. 라며 사람을 시켜 팽월의 반란을 고발하게 하고 사형에 처한 후 삼족을 멸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팽월의 시신으로 젓갈을 담궈 제후국들에게 보내 경고합니다. 젓갈입니다. 창란젓, 명란젓, 할대젓갈, 육젓이네요.
이 팽월의 살코기 젓갈을 받은 회남한 경포는 두려워하며 은밀히 병사를 모읍니다. 그러던 중 수하인 비역이 애첩과 간통하는 것으로 의심해 잡으려 하자 비역은 도망쳐 유방에게 경포가 모반을 계획하고 있다고 일러바칩니다. 이에 경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생각하고 실제로 모반을 일으키나 유방에게 패해 도망치다 백성들에 잡혀 죽게 됩니다. 이때 유방은 부상을 입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유방이 죽어 더 이상 거릴 게 없는 여태오는 먼저 한신, 팽월, 경포 외에 살아있는 나머지 공신들이 자신의 어린 아들과 자신을 무시하기 전에 다 몰살시키려 했는데 이들을 죽이면 외적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쳐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말에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유방의 생전에 총애를 받던 척부인을 담그려 하는데요. 이 척부인은 여태오의 아들 효예제 대신 자신의 아들 유예를 태자의 책봉에 놀라고 유방에게 수시로 울고 불며 애원하여 실제로 태자에 오를 뻔했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무산된 전적이 있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여태오는 척부인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과 발목에 나무 판자인 칼을 채워 궁녀를 가두는 감옥인 영양에서 하루 종일 쌀을 찢는 형벌을 내립니다. 이에 척부인은 아들은 왕인데 어미는 죄인이 되어 온종일 쌀을 찌우면서 죽음과 버타네. 하지만 삼천리나 떨어져 있으니 어미의 처지를 어이할까 하고 통곡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여태오는 척부인의 아들까지 몽땅 없애버리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유방이 생전 태자 교체에 실패하여 자신이 죽으면 해코지를 당할까 미리 멀리 조왕으로 임명해 놓은 척부인의 아들 유예를 장안으로 소환합니다. 이때 유예의 나이는 고작 13살. 모친과 달리 인자한 성격이었던 혜제는 이런 어머니의 의중을 파악하고 미리 이복 동생을 마중 나가 바로 자신이 기거하던 건물로 내려와 침식을 모두 같이 하며 자신의 옆에 끼고 보호했는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혜제가 아침 일찍 활을 쏘러 나간 사이 늦게 일어났다 독살을 당하게 됩니다. 늦잠이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은 인간 살코기 젓갈보다 더욱 유명한 인간 돼지 형벌이 시작됩니다. 유여의를 죽인 여태오는 척부인에게 아들 여의의 시체를 보여주며 농락한 뒤 감옥에 던져 넣어 죄수들로 하여금 강간하게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눈을 뽑아내고 팔다리를 자르고 혀를 잘라 벙어리로 만든 다음 귀에 유황을 부어 기머거리로 만들어 돼지우리에 던져 오물을 먹게 합니다.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팔다리 없이 오직 머리와 몸뚱이만 남아 당시 뒷간으로 쓰이던 돼지우리에서 꿈틀거리며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려야만 했죠. 이 참혹한 광경을 여태오는 자신의 아들인 포혜제를 비롯한 대신들에게 반강제로 보여줍니다. 그러자 모두들 두려움에 떨며 여태오에게 반항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효혜제는 이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며 소자는 태후의 아들로서 다시는 천하를 다스릴 수 없나이다 라며 정문을 방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합니다. 인간의 잔인함의 끝을 보여준 여태우. 이렇게 기록만 봐도 치가 떨리는데 밑에서 있던 신하들의 심정은 도대체 어땠을까요?